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테크 유튜버다 보니까 올해도 정말 많은 전자제품을 구입했어요. 그중 어느 브랜드 제품을 가장 많이 구입했나 살펴보니까 역시 삼성 제품이 가장 많았는데요. 삼성 제품이 가장 많은 이유는 삼성이 저한테 제품을 안 빌려줘서는 장난이고, 저도 그렇고 구독자분들도 그렇고요, 삼성 제품에 좀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2024년도 마지막 날을 기념해서 올해 삼성 제품을 한번 쭉 둘러보면서 간단히 평가도 해보고요, 2025년 내년에 공개될 제품들에 대한 예상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한때 절대 반지로 불렸던 갤럭시 링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갤럭시 링 나오기 전에 진짜 기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요, 완전 좀 애물단지 다 됐어요. 제가 제품 나오고 나서 몇 달 동안 어떻게든 이거 평소에 좀 차고 다니려고 노력을 해서 영상에서도 종종 차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보여드리곤 했었는데요, 제가 좀 몇 달 차보니까 이걸 솔직히 왜 차야 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삼성에서는 갤럭시 워치만 착용하는 것보다 워치랑 링을 같이 착용하게 되면 이걸 이용해서 건강을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저도 그게 이해는 되는데 솔직히 이렇게 수면 점수나 건강 점수를 제가 매일 보고 하는 게 그렇게 나한테 꼭 필요한 기능인가? 제가 게을러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워치만 있어도 되는 걸 굳이 링을 50만 원이나 주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이걸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많이 들긴 해요. 근데 제가 이걸 착용하고 몇 개월 좀 생활해 보니까 얘가 확실히 내 건강 체크를 해주긴 해주구나 라는 걸 느낄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좀 살이 찌니까 이게 링이 손가락에 꽉 껴가지고 매번 불편함을 제가 느끼니까요, 건강 체크 확실하네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갤럭시 링이 없으면 안 되고 이게 있어야만 되는 기능들이 그렇게 막 와닿는 게 없어가지고 이걸 누구에게 추천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제품이에요. 이게 내년 2025년도 초에 배터리도 더 오래가고 센서 성능도 개선이 된 갤럭시 링 2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기존에 있었던 기능을 보강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링이 있어야만 되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기능과 별개로 삼성이 최근 반지 크기가 조절이 되는 이런 신기술을 공개했던데요, 그래서 다음 갤럭시 링에는 좀 더 신기한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폴더블 스마트폰인데요, 올해 삼성 폴더블 스마트폰은 진짜 천국과 지옥을 좀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이 폴드 6가 처음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제가 폴드 6는 전작과 비교했을 때 진짜 얇아졌고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중국에서 판매하는 아너 매직 V3라든지 화웨이 메이트 XT 같은 삼성 말고 좀 다른 폴더블 스마트폰을 좀 써보니까요, 하드웨어도 그렇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완성도가 너무 높아서 진짜 삼성 큰일 났다 싶었잖아요. 하지만 다행히 또 이 폴드 SE를 보고 삼성의 희망을 나름대로 좀 그릴 수 있었던 2024년도 폴더블 스마트폰은 약간 그런 애였어요. 그럼 2025년도에는 갤럭시 폴드가 어떻게 나올까요?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로는 2025년도에 출시될 폴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델번호 Q7으로 폴드 SE처럼 화면 비율이 조금 더 큰 스마트폰과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나올 예정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Q7M으로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화웨이 메이트 X랑 비슷한 두 번 접히는 폴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G 폴드라는 이름에 걸맞는 제품이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Q7이든 Q7M이든 두께를 좀 얇게 만들기 위해서 S펜을 지원하기 위한 그 디지타이저 필름층을 제거를 하고요, 애플 펜슬 같은 별도 펜을 이용해가지고 필기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도 지금 루머로 좀 돌고 있던데요. 전 앞으로 나올 폴드 시리즈가 두께를 좀 얇게 만들기 위해서는 펜 구조 개선도 개선인데, 요즘 중국 스마트폰 보면 실리콘 카본 배터리라고 하는 배터리 혁신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갤럭시 폴드나 갤럭시 S 시리즈에도 더 얇으면서도 배터리 용량을 더 늘릴 수 있는 이 핵심 기술인 실리콘 카본 기술과 비슷한 기술이 좀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스마트폰 얘기 나온 김에 갤럭시 S24에 대한 얘기도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올해 출시된 이 갤럭시 S24 시리즈는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은 기기였습니다. 특히 저는 갤럭시 S24의 초기 카메라 테스트를 해보고, 전작인 S23보다 이렇게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말이 되나 싶어서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카메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었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공감했고 카메라가 좀 이상하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좀 속상했던 게 뭐냐면요, 당시 제 주변에서도 제가 아는 분들 중 일부 분들은 갤럭시 S24에 카메라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신 분이 몇몇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영상 안 만드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거 만들었다가 앞으로 갤럭시 행사 초대도 못 받고 진짜 테크몬 꼴 날까봐 못 만들었다는 거 보고 좀 많이 안타까웠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결국 삼성은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카메라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서 그나마 좀 카메라 성능을 개선은 했지만 여전히 몇몇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고요, 지금도 카메라가 좀 이상하다는 얘기도 많고, 그리고 이후에 GPS 신호 문제도 같이 좀 터지는 걸 보고요, 저는 이 갤럭시 S24 시리즈가 성능은 진짜 전작에 비해서 많이 개선됐는데 몇몇 기본기에서 좀 많이 아쉬운 점이 있었던 그런 기기였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출시될 갤럭시 S25는요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탑재되다 보니까 성능은 흠잡을 데 없이 잘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S25 시리즈에는 25 슬림이라고 일반 갤럭시보다 한 1mm 이상 더 얇은 모델이 출시될 걸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배터리와 관련된 좀 신기술, 다른 기술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좀 돌고 있어요. 이제 실리콘 카본 배터리가 들어간 게 아닌가 라는 추측이 좀 되는데, 내년 S25에는 뭐 슬림 모델도 그렇고 스냅드래곤 8 엘리트 같은 칩셋도 그렇고, 그리고 또 맥세이프랑 비슷한 기술을 쓸 수가 있는 정품 케이스까지 나온다는 걸 봐서는 확실히 예전보다 25는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또 새벽까지 하이마트 뛰어가야겠네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제품은 아직 출시되지 않았지만 2025년도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의 XR 확장 현실 기기들입니다. 삼성전자에서는요, 내년에 프로젝트 무한이라 불리는 메타 퀘스트나 비전 프로와 유사한 XR 헤드셋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동시에 이렇게 안경 형태로 눈에 착용하는 스마트 글라스 형태의 XR 기기도 출시할 예정이에요. 프로젝트 무한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실제로 사용신도 이렇게 나왔는데, 애플 비전 프로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배터리를 외부로 빼가지고 선이 좀 주렁주렁하는 게 보기 싫긴 하지만요, 그래도 비전 프로와 같이 막 눈이 보인다거나 하는 기능은 없다 보니까 무게가 훨씬 가볍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좀 들고, 그리고 이거는 구글이랑 퀄컴이랑 협업해서 만든 기기다 보니까 메타 퀘스트랑 다르게 플레이스토어의 앱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특징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스마트 글라스 형태의 XR 기기는요, 처음엔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레이벤 메타처럼 따로 디스플레이는 없고 그냥 카메라를 이용해서 내가 보고 있는 걸 찍어내는 그 정도 가능한 기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최근에 구글이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실시간으로 내가 보고 있는 걸 캡처를 해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게 되면 대답도 해주고 화면도 이렇게 막 띄워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개된 거는 구글 XR 글라스이지 삼성이 공개하는 거랑 약간 다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구글이 삼성이랑 관계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삼성이 나올 XR 글라스도 이렇게 나오면 진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요 애플이 비전 프로 보급형을 출시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VR 기기나 XR 기기에 진짜 진심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2025년도는 XR 기기에 약간 전쟁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정말 제대로 리뷰할 수 있도록 많이 준비를 해볼 테니까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럼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갤럭시 탭인데요. 이게 최근 IDC에 따르면 2024년도 3분기 글로벌 태블릿 판매량은 아이패드가 뭐 여전히 1위긴 하지만 갤럭시 탭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사실 올해 이 갤럭시 탭 S10이 출시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디멘시티 칩셋 들어와가지고 아쉬워하셨던 분들이 많았고, 저도 꼭 이 타이밍에 갤럭시 탭을 디멘시티 이전 버전 놓고 출시했어야 됐나? 그리고 11인치는 꼭 없앴어야 했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많은 분들이 그거에 공감을 하셨잖아요. 하지만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AI 기능이 생각보다 잘 나왔고요. 그리고 사실 요즘 태블릿 시장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싸움이 돼가고 있어서 뭐 출시 시점이나 칩셋으로 마음 아픈 거는 뭐 그렇다고 쳐도 제품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글로벌 반응은 꽤나 괜찮았던 걸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나름 갤럭시 탭을 좀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 정도면 다행히 좀 선방했네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만 제가 올해가 유별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갤럭시 탭 리뷰도 보고 사람들 의견도 좀 듣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들은 괴담이 진짜 많습니다. 그거 다 말씀드리면 누구인지 그게 추적이 되니까 말씀을 제가 제대로 드리긴 어렵거든요. 근데 진짜 2024년도는 좀 삼성전자의 여론 통제가 극에 달했던 좀 그런 연도였어요. 예전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참.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노트북으로 한때 유명했던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인데요. 현재 노트북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독보적 판매량이 1위거든요. 특히 2023년도에 갤럭시 북 3 프로죠. 이게 너무 역대급으로 잘 나와가지고 막 노트북이란 이름도 붙었었고, 그걸 이후에 북 3 프로를 좀 잘 다듬어가지고 나온 이 북 4 프로도요. 진짜 꽤나 잘 나왔었고, 그래서 갤럭시 북 프로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많다 보니까 지금 국내 노트북 시장은 정말 삼성전자가 꽉 잡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북 4 프로가 북 3 프로 때만큼 임팩트가 있었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매번 삼성 노트북이랑 LG 노트북을 비교하는 영상을 이렇게 제작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2023년도에 만든 영상을 보면 갤럭시 북이 그램 프로보다 쿨링 시스템도 훨씬 좋고요, 성능도 더 좋고 스피커도 더 좋고 디스플레이까지 더 좋아가지고, 와 진짜 국내 노트북 시장은 LG가 이제 배터리 말고는 삼성 이기기 힘드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2024년도에는 LG가 정말 이를 갈고 그램 프로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놀랍게도 그램 프로가 삼성 갤럭시 북 4 프로랑 비교했을 때 스피커 성능 좀 떨어진다는 거 외에는 무게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배터리도 훨씬 오래 가고 쿨링 시스템도 더 좋아가지고 성능까지 훨씬 더 잘 나와가지고, 와 진짜 갤럭시 북 4 프로가 약간 방심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과연 2025년도에 출시될 갤럭시 북은 어떨까요?
제가 아직까지 직접 제품을 보지 못해서 제품에 대해 평가하기는 약간 이른 것 같지만 최근에 루나라이크 칩셋이 워낙 잘 나와가지고 성능과 배터리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갤럭시 부분 화면 터치를 지원하니까 뭐 궁금한 걸 동그라미 쳐가지고 서클 투 서치 이용하는 것도 꽤나 쓸만해 보이던데, 과연 2025년도에 출시될 삼성이랑 LG 노트북의 승자는 누가 될지 제대로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다만 요즘은 이제 애플 제품도 같이 비교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약간 들긴 하는데, 그건 약간 플랫폼이 다르니까 같은 성상에 놓고 비교하기가 살짝 좀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했던 올해의 갤럭시 제품이랑 내년에 출시될 갤럭시 제품들이었는데요. 진짜 내년에는 여태까지 안 나왔던 뭐 XR 기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갤럭시 S 라인에는 슬림 모델도 나오고, 갤럭시 폴드 라인에도 Q7이랑 Q7N 같이 라인이 더 늘어나면서 제 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내년에 출시될 갤럭시 제품들 중에 어떤 게 가장 기대가 되세요? 전 역시 약간 그 XR 기기에 미쳐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XR 기기가 가장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Q7M으로 이게 진짜 두 번 접히는 폴더블 스마트폰이라면 진짜 이거 기대가 많이 되고, 그리고 S25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S25는 시기상 얼마 안 남긴 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사정상 제품을 빨리 구하는 건 좀 어렵지만 어쨌든 앞으로도 제품을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구해가지고 자세한 영상을 올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2025년도에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테크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